자, 우리 4-1 다양한 설명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학습 목표 먼저 보시면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설명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 글 속에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 중에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고 이 설명 방법은 대상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 방법인지 과연 그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적절했는지를 판단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다른 예문에서도 이 설명 방법이 어느 데서 사용됐는지를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 열기부터 보시면 자, 만화 속 학생처럼 설명하는 글을 읽고 도움을 얻었던 경험을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새로 샀는데 연결이 잘 안 되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지? 아까 설명서 없어요? 자, 설명서가 설명하는 글 중에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이야? 했더니,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1번, 2번 하고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순서나 절차에 따른 설명이거든. 이런 설명 방법은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더니 얘가 어떻대? 자, 설명서를 보고 하니까 쉽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게 말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설명하는 글의 특징, 바로 대상에 대한 특성이나 정보를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서를 잘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건데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위에 만화처럼 우리는 설명서나 안내문 등 자, 우리 얘네들은 뭐야? 설명하는 글에 예를 들어준 거예요. 설명서나 안내문 등 하고 뭐뭐 등 하고 나오면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 자,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보여줬고요. 자, 어떤 것? 바로 설명하는 글에 예를 들어준 겁니다. 자, 설명하는 글을 읽으며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다. 자, 설명하는 글은 뭐 하는 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니까 독자는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정보를 얻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설명하는 글에는 여러 설명 방법이 쓰이는데 글에 담긴 정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설명 방법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 글에 담긴 정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바로 그 설명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지혜가 담긴 음식, 발효식품을 읽으면서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요번에 볼 글은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설명하는 글이 나올 건데요. 지혜가 담긴 음식, 발효식품이죠. 우리 사실 설명하는 글이 나오면 정리를 조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일단은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거. 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 이런 걸 설명하는 글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설명하는 글은 목적이 뭐다? 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다룰 건데 이것을 독자가 읽고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설명하는 글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대상에 대한 정보를 담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래서 객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객관성. 자, 그리고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돼요. 사실성. 자,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자, 이것을 독자가 읽고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너무 어려운 말을 쓰면 안 돼요. 평범하고 쉬울 평이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독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단어와 문장 표현을 사용해 줘야 되고요. 또 네 번째, 자,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렵거든요. 설명서 같은 경우에 같은 문장을 길게 풀어 쓰지 않아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뜻이 분명하면서도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게, 자, 이런 걸 명료성이라고 합니다. 짧고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표현해요. 또 마지막으로, 자, 설명하는 글은 굉장히 체계가 정해져 있는 체계적인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이 뭔지를 찾고, 그래서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관련 있는 단락끼리 묶어서 이 책의 세 부분으로 나눠주면 설명하는 글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체계까지 파악하는 게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체계가 되어져 있냐? 바로 처음, 가운데, 그리고 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내가 글을 쓰는 동기나 목적, 그리고 설명하는 대상을 소개해요. 일반적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하는 부분이 처음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때 독자가 이 정보를 알고 싶도록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든지 우리 주변의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든지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처음에 들어간다. 자, 가운데에서는 내가 전하려는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보가 곧 우리 설명하는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절한 설명 방법들을 쓸 겁니다. 자, 대상의 개념이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 뭐 있어요? 개념이나 뜻을 풀어준다. 네. 그렇지. 정의. 자, 정의는 대상의 뜻이나 개념을 풀어줘요. 예를 들면 어떤 개념어를 이야기해야 돼. 근데 독자는 이 개념어의 뜻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뭐뭐란 이러저러한 의미이다 하고 풀어주는 거. 요거를 정의라고 하고, 정의의 설명 방법을 쓰면 뭐가 좋다? 대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 자, 또 독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줄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라고 부른다? 예시. 그치? 예시라고 부를 거고. 자,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견줄 거예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공통점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비교. 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는 건 같은데 얘네들의 차이점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조. 그래서 대상이 두 가지가 낮다. 그러면 공통점인가? 비교. 차이점인가? 대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원인과 결과로 설명해 볼 겁니다. 자, 꼭 원인이 앞에 나올 필요 없어요. 결과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원인 말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원인과 결과로 묶어서 설명하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치. 인과 원인 할 때 인, 결과 할 때 과 해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또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는데, 일정한 대상에 따라 나눠주면 뭐라고 불러요? 나눠주면 구분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상위에서 하위로 나눠주면 구분이라고 할 거고, 종류라는 말이 나와 종류별로 묶었다 하면 여기서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 자, 우리 이따 학습 활동에서 구분과 분류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활동 할 거니까 얘네들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얘네들 헷갈리기 좋은 애들이죠. 자, 구분은 뭐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준다. 구분. 반대로 묶어주면, 종류별로 묶어주면 분류라는 거. 자, 또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별로 나눠. 그래서 얘는 보통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 구성된다 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자, 구성 요소로 나누면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분석. 얘도 많이 헷갈려 하니까 차이를 꼭 알아두세요. 자, 구분하고 분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연필, 샤프하고 얘네들 색연필, 연필, 색연필, 볼펜하고 화이트보드용 펜. 자, 얘네들은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줄 수도 있고 묶어줄 수도 있는데 결론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예를 들면 이것들은 종이에 쓸 수 있는 것과 칠판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 하면 기준 어디에 쓸 거냐로 나눠줬죠. 이렇게 되면 구분이라고 보는 거고 똑같이 이것들 중에서 샤프, 색연필, 볼펜은 종이에 쓸 수 있는 종류이다. 혹은 이것으로 묶인다. 혹은 이것 종이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얘네들을 묶어서 종이에 쓴다고 묶어줘요. 이렇게 되면 분류야. 비슷해 보이지만 결론이 달라요. 앞에 큰 거에서 시작해서 작은 걸로 갈 거냐 아니면 작은 걸로 시작해서 큰 걸로 묶어줄 거냐의 차이입니다. 분석은 그럼 뭐냐? 그 분석은 하나의 대상. 그 중에 내가 샤프 하나를 꺼내서 앞에 뚜껑하고 안에 샤프심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여기 누르는 부분을 내가 다 나눠. 내가 다 분리를 해냈어.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샤프를 이루고 있는 요소로 잘라낸 거지. 이렇게 되면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 구분하고 분석하고 헷갈리면 절대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분하고 분류. 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누거나 묶어주는 건데 구분은 상위에서 하위로 갈 거고 분류는 반대로 하위에서 상위로 갈 건데 다 기준 있어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어주는 거고 분석은 뭐라고? 얘는 구성 요소별로 도막도막 잘라낼 거야. 자, 잘라내면 분석입니다. 자, 구분과 분류, 분석을 반드시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대상에 대한 정보,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설명 방법을 사용해 줄 거고, 자, 끝으로 가면 지금까지 다룬 정보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멘트가 들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하면 이제 요약정리 멘트 들어가지고 그리고 당부의 말 혹은 앞으로의 전망 혹은 지금까지 본 것의 의의와 같은 것들을 밝히면서 마무리 짓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약 정리하고 당부나 혹은 제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찾는데 중심 내용 찾을 때 뭐가 도움을 준다? 설명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 이 설명 방법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 찾고 관련 있는 애들끼리 묶어준 다음에 처음, 중간, 끝에 처음, 가운데, 끝 세 부분으로 나눠주면 이 글을 체계적으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락별로 중심 내용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볼 내용은요. 지혜가 담긴 음식 발효식품입니다. 자, 그래서 발효식품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자, 지금 설명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했는데요. 자, 글쓴이는 내용을 정확하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반대로 읽는 이는요. 자, 설명 방법을 바탕으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볼까? 자, 우리가 자습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중요하다 하면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교재를 사용했더니 필요한 부분인데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집에 보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자습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처음 부분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니? 처음 부분은 동기나 목적,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소개할 건지 설명 대상을 소개할 건데 여기서 흥미유발도 같이 들어가줘라 라고 했어. 자, 그럼 처음 부분의 내용. 자, 중국 신장의 요구르트, 스페인 랑아론의 하몬, 우리나라 구례 양동마을의 된장.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자, 화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흥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 화제를 제시하고 뿐만 아니라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요. 처음 부분의 역할이죠. 자, 이것들은 모두 발효식품으로 세계의 장수마을을 다룬 어느 방송에서 각 마을의 장수 비결로 꼽은 음식들이다. 자, 그러니까 발효식품은 장수 비결이 되는 음식이다. 자, 우리 문단별로 중심 내용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지금 다른 음식들, 자, 바로 무엇에 대해서? 바로 방송에서 장수 비결로 꼽은 발효식품들을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나달라가면 발효식품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다양한 발효식품이 특유의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발효식품의 특징, 건강식품이고요. 또 특유의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소개한 요구르트, 하몬, 된장. 자, 지금 발효식품을 예로 들어줄 거예요. 자, 비롯하여 달콤하고 고소한 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빵, 빵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치즈 등 하고 나왔고, 자, 그 예로 들 수 있다 라고 나와서 예시를 사용하고 있네. 바로 알 수 있죠? 예시. 자, 바로 무엇에 대해서 발효식품의 예를 들어주고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식품을 만들어내는 발효란 무엇일까? 그리고 발효식품은 왜 건강에 좋을까? 자, 계속 질문 던져요. 흥미랑 불러일으키면서 자, 이제 중간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발효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자세히 알아보자 라고 했으니까 중간 부분에서 다룰 내용은 발효의 개념 설명할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어떤 설명 방법 쓸 거다? 당연히 개념이니까 정의의 설명 방법 쓰겠지. 또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발효식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을 예로 들면서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를 설명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효식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처음 부분은 설명할 대상, 발효식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중심 화제를 소개했고, 자, 중간에서 다룰 내용은 뭐다? 발효의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안에서 찾아보는 발효식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바로 설명 대상을 소개한 것이 중간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간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 우리 발효란 뭔지 뜻을 밝혀줬어요. 자, 정의의 설명 방법 쓰고 있죠? 자, 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바로 발효의 개념입니다. 자, 정의가 쓰였고 발효의 개념 나왔어. 자, 그리고 뭐가 나와요? 자,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자, 공통점. 발효는 부패와 비슷하다. 자, 발효와 부패의 공통점. 자, 지금 발효와 부패 두 가지를 견주어서 공통점을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비교의 설명 방법. 하지만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반면에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발효와 부패의 두 가지를 견주어서 차이가 있다. 자, 뭐에 대해서? 차이점, 대조죠. 자, 여기서 설명 대상이 뭐예요? 발효예요. 발효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부패를 데려다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된 물질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자, 발효된 물질과 부패한 물질은 함부로 먹을 수 없다. 역시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자, 지금 보면 앞부분은 뭐에 대해서? 발효의 개념을 설명했고, 자, 뒤부터, 자, 발효와 부패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비교 대조하면서 발효의 특성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부터는 뭘 잘 봐야 돼요? 단락별로 중심 내용 찾는 것도 중요해요. 자, 발효의 개념과 특성. 자, 발효의 개념에 못 썼다. 정의. 특성은 부패랑 공통점 차이점으로 설명했다. 비교, 대조 사용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효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패를 가져다 쓴 거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라달라. 그렇다면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이제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 소개해 볼까? 가장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김치를 꼽을 수 있다. 자,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 전통 음식들 중에서 첫 번째 김치의 예를 든 거예요. 예시.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시가 나올 겁니다. 부분뿐만 아니라 글 전체에서도 어떤 설명 방법이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의 첫 번째, 김치의 예를 들었어요. 김치는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기 위해 조상들이 생각해낸 음식이다. 김치는 우리가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발효 과정에서 더해진 좋은 성분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자, 그래서 김치의 우수성,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줄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중심 내용은 발효식품 중 첫 번째 김치의 예를 들어줬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김치 발효의 주역은 젖산균이다. 채소를 묽은 농도의 소금에 절이면 효소 작용이 일어나면서 당분과 아미노산이 생기고 이를 먹이로 삼아 여러 미생물이 성장하면서 발효가 시작된다. 이때 김치 발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젖산균도 함께 성장하고 증식한다. 젖산균은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젖산을 만들어낸다. 자, 지금 젖산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중심 내용 학생들이 진짜 잘 못 찾아요. 자,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지금 김치에서 젖산균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중심 문장을 찾으려면 사실 제일 첫 번째 문장, 김치 발효의 주인공, 김치 발효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젖산균이다. 젖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중심 내용 찾기도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자, 여기에는 또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 자, 바로 젖산균의 역할인데요. 자, 젖산균은 약한 산성 물질이어서 원인. 그 결과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썩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바로 김치 발효의 주역인 젖산균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에요. 자, 우리 김치가 우수한 것은 바로 이 젖산균과
젖산 때문이다. 자, 사실 우리 여기서 중심 내용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김치라고 뽑아놨지만 사실 이 부분의 사실 중심 내용은 김치의 우수성입니다. 김치가 우수한 것. 어떻게 우수한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다? 김치가 우수한 것. 바로 이 젖산균과 젖산 때문이다. 젖산균과 젖산은 우리 몸 안에서 소화를 촉진하고 노폐물이 잘 배설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지금 우수성이 나오고 있죠? 또한 유해균이 번식하거나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그래서 젖산균과 젖산이 풍부한 김치는 변비 및 대장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했고 이 부분의 중심 내용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김치, 다시 말하면 김치의 우수성입니다. 자, 우리 중간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발효식품들을 예로 들면서 그 우수성을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김치 예를 들었고, 그리고 김치에서 중요한 역할하는 젖산균 얘기하고, 마무리로 김치의 우수성까지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자,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전통 양념인 간장과 된장도 발효식품이다. 자, 이번에는 간장과 된장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역시 예시의 설명 방법이죠. 자,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예를 들어줬고, 먼저 간장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했습니다. 자, 먼저 간장입니다. 자, 과정의 설명 방법. 아까 우리 설명서에서 어떤 절차나 단계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이 과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가 간장 만드는 순서 나올 거예요. 콩을 푹 삶아서 찌은 다음, 이게 1번, 그 다음 덩어리로 만든다 2번. 이 콩덩어리가 바로 메주다. 메주를 따뜻한 곳에 두어 발효하고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다. 그 국물을 떠내어 달이면 간장이 완성된다. 여기가 과정. 여기 과정이라고 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전통 발효식품 2번,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간장이 나왔고, 아까는 김치, 여기서는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메주가 소금물 속에서 발효될 때 젖산균의 일종인 바실루스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소금물에 녹아들어 감칠맛을 더하고 영양소를 공급한다. 이처럼 간장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장 담그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 자, 지금 보면 간장이 감칠맛을 내고 건강에 좋은 이유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간장의 우수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김치, 자, 김치 발효의 주역인 젖산균, 그리고 김치의 우수성 설명했으면 이번에는 간장 만드는 과정, 그래서 간장이 얼마나 우수한가, 우수성, 자,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된장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번엔 된장 만드는 과정입니다. 간장을 만들고 나면 메주가 남는다. 이 메주를 건져내어 잘게 으깨고 여기에 소금을 넣어서 잘 섞는다. 이를 장독에 넣어 1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맛있는 된장이 완성된다. 역시 된장 만드는 과정. 자, 전통 발효식품의 세 번째 예. 된장을 예로 들었고 그 과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말로만 설명하면 독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를 해줄게? 아래 그림으로 이해를 도와주고 있어요. 자, 문제 풀 때 보면 이 그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간장이 완성되고 어느 위치에서 된장이 완성되는지 위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콩을 찧어서 메주를 만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데 매달아 뒀다가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 후 국물만 달이면 간장 완성. 메주를 건져서 으깬 다음에 발효시키면 된장 완성. 자, 위에
지문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된장의 우수성 볼 차례죠. 된장은 자 이제 우수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아미노산이 적은 쌀밥을 주로 먹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다. 또한 간 기능을 높이고 피부병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이와 더불어 된장은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이는 메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항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 된장의 우수성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발효의 개념과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자, 무엇을? 세 개를 예로 들었죠. 첫 번째 김치, 두 번째 간장, 세 번째 된장. 자, 이것들을 예로 들어서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자, 발효의 개념은 정의였고요. 자, 이렇게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대상의 특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의 구조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끝부분. 자, 끝에는 뭐 할 거랬어? 지금까지 했던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할 거야. 자,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아보았다. 자, 여기까지 요약. 발효식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가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재료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녀서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해준다. 우수성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강조해줬고 이렇게 멋진 발효식품을 물려준 조상님께 고마워하면서 오늘 저녁밥으로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와 아삭아삭한 김치를 먹는 것은 어떨까? 앞으로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킬 방법도 생각해보면서 말이다. 자, 제안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제안. 뭐 재언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제안한다, 재언한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끝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심 내용 요약하고 우수성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제안하고 마무리를 지었다. 자, 그래서 우리 설명하는 글을 끝까지 다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체계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나오면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정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 체계적인 글이니까. 자, 일단 처음 부분에선 뭐예요? 발효가 무엇인지, 발효식품이 왜 우수한지 알아보자. 자, 처음에 뭐 했니? 바로 중간 부분, 가운데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해요. 가운데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질문도 던지고 얘도 들어주면서 흥미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무엇에 대해서 다룰 건지 설명할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해 줬어요. 자, 가운데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발효가 무엇인지 했으니까 여기가 중간 1이 될 거고 발효식품이 왜 우수한지 그럼 우리나라 발효식품 예를 들면서 다른 부분들이 중간 2가 되겠죠. 왜? 관련 있는 애들끼리 묶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중간 1, 여기가 중간 2가 되겠습니다. 자, 발효의 개념 했으니까 당연히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요. 자,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김치. 첫 번째는 김치, 두 번째는 간장, 세 번째는 된장에 예를 들어서 우수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고 자, 끝부분에서는 요약 정리하면서 요약하고 당부 또는 제안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옆에 설명하려는 글은 보통 처음, 가운데, 끝에 세 부분으로 나뉘는 체계를 지켜줍니다. 처음에서는 설명할 대상, 가운데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하는 역할, 가운데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끝에서는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자, 그럼 글쓴이는 이 글을 왜 썼어?
자, 설명하는 글이니까 정보 전달하려고 쓴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자, 중간에 있는 게 글쓴이가 글을 쓴 까닭. 중간에 나오는 구체적인 정보가 이 글의 주제. 당부하는 말이 주제가 아니에요. 중간에 나오는 게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보다 발효의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 알리는 게 목적이죠. 아래 가면 뭐 설명하는 글의 대체적인 구성 단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 다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 자, 이건 뭐 설명 방법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연결해 볼까? 앞에서 소개한 요구르트, 하몬, 된장 등을 비롯하여 달콤하고 고소한 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빵, 빵과 환상의 궁합판을 자랑하는 치즈 등 그 예로 들 수 있다. 너무 쉽죠? 예로 들었으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 예, 보여준다 시, 보일 시,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요. 자, 여기서는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들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 발효란 이런 것을 말한다. 발효의 뜻, 개념을 풀어주니까 정의. 자,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꿔놓는다는 점에서 발효는 부패와 비슷하다. 자, 공통점이네요. 두 가지 대상을 견주어서 공통점으로 설명하니까 비교. 하지만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반면에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발효와 부패 두 가지를 견주면서 반면에 차이가 있다. 차이점이죠? 대조. 자, 5번 젖산은 약한 산성 물질 이어서 자, 어서로 연결되면 원인이에요.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한다.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니까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 과,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보기 빈칸에 들어갈 설명 방법을 써보자.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설명 방법은 한 문장 안에 나타날 때도 있고 문단 내에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글 전체에 걸쳐서 설명 방법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이 글에서 라부터 차까지는 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김치, 간장, 된장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문단이라는 거. 자, 전체적으로도 설명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자, 또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이거 적절성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실 오른쪽 것만 봐도 여기 어떤 설명 방법 쓰였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발효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건 정의죠.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발효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 자, 발효식품에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었대요. 예시. 자, 발효와 부패가 어떤 점에서 같은지 설명했으면 비교죠. 자, 뭘 설명하기 위해서? 부패가 아니고 발효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교를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발효와 부패 두 가지를 견줘서 자, 발효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자, 또 5번째. 젖산의 역할을 원인과 결과, 인과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원인, 그 이유 까닭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설명 방법은 됐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적용입니다. 자, 우리 아까 구분하고 분류 두 개는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달라. 분석은 완전 달라요. 근데 학생들이 요 세 개를 잘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사용됐는지를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거. 자, 그럼 어떤 게 쓰였냐? 옆에 설명 방법 볼까? 먼저 구분. 전체를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요. 분류. 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요. 그래서 구분은
전체를 이란 말이 나왔지? 그래서 상위 갈래를 하위로 나눠주는 거고 분류는 어떤 애가 어디에 속하는지 종류로 묶어주는 게 분류예요. 분석은 하나를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건 분석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야금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국악기는 연주 방법에 따라, 자, 국악기라는 전체를, 국악기라는 상위 개념을 연주 방법에 따라, 자, 바로 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 어떻게 나눴어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나눠줘요. 자, 이 관악기도 국악기에 들어가고, 현악기도 국악기에 들어가고, 타악기도 국악기에 들어가죠. 앞에가 상위고, 뒤에가 하위고, 이걸 나누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면 구분입니다. 나로 가볼까? 단소, 대금, 필이 등과 같이, 자, 여기서 뭐뭐 등 하면 사실 여기는 예시예요. 자, 관을 통해 소리를 내는 관악기와, 자, 지금 뒤에 관악기, 가야금, 검은고, 해금 등, 여긴 예시인데,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튕기거나 긁어서 소리를 내는, 자, 지금 전부 다 소리 내는 방법들, 현악기, 장구, 징, 북 등 두드려 소리를 내는 타악기는, 자, 지금 뭐에 따라서 소리 내는 방법으로 나눠준 다음에 이것을 뭘로 묶어줬니? 우리 국악기에, 자, 어떤 말? 속한다 해서, 자, 묶어줬어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큰 걸로 묶어줬어. 앞에가 작고 뒤에가 크죠? 자, 얘네들을 묶어서 국악기라는 종류로 묶어준 겁니다. 분류. 자, 다로 가면 가야금은, 자, 가야금 하나를 쪼개볼까? 긴 몸통, 줄, 안쪽, 자, 이렇게 다 나눠줬어. 얘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자, 긴 몸통, 12개의 줄, 안쪽,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구성되어 있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반드시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설명 방법을 바탕으로, 자, 이 설명 방법 어떤 데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바로 내가 설명하려는 대상과 어울리는 설명 방법을 연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당연히 예를 들어 설명해 줘야겠죠? 세대별로 즐겨 듣는 노래, 세대마다 나눠주고 구분, 어떤 노래가 있는지 예를 들어주죠. 예시. 세대별로 구분하고 노래를 예로 든다. 자, 미세먼지가 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어떤 것, 원인으로 인해서 신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인과의 설명 방법 쓸 수 있고요. 이것 말고도 2번, 자,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에 뭐가 있냐? 자, 비교대조 나오면 일단 2가지씩 나와야 돼. 둘 이상을 견줘야 되니까. 분석은 어떤 것을 이루는 요소로 쪼갤 수 있어야 되고요. 예시, 예로 드는 것. 구분과 분류는 종류별로 혹은 어떤 시대나 이렇게 나뉘어져야 돼요. 자, 인과는 원인과 결과니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소단원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